혈당 관리를 안 하신다고요? 큰일 납니다. 바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식사와 생활만으로도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3가지와 7일 실행표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관리의 목표부터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건강한 범위 안에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완벽한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장기 지표까지 목표 범위는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별로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좋게 만드는 식사와 생활 습관에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만 낮추려다 보니 어지럽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사 리듬을 먼저 잡고 내 몸의 패턴을 이해하면 부작용 없이 더 안정적인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 생활에 바로 대입해 보세요. 이제 혈당 측정과 기록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정확한 측정과 간단한 기록은 식사 전략을 세우는 나침반입니다. 측정 전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지 말고 5분 정도 편안히 휴식합니다.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체열이 더 편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비교합니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처럼 기준을 정해두면 변화가 잘 보입니다. 수치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2번 측정해서 평균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지, 약을 언제 드셨는지 한 줄만 기록합니다. 이 한 줄 기록이 다음 진료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조정할지, 식사 시간을 바꿀지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식사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4가지입니다. 라벨, 양, 순서, 시간. 첫째, 라벨입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 라벨을 10초만 보세요. 1회 제공량이 얼마인지, 탄수화물과 당류가 몇 g인지, 나트륨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무가당, 저당 같은 표시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실제 당류 숫자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둘째, 양입니다. 밥, 빵, 면, 고구마 같은 전분류는 내 주먹 1개 이내로 시작해 보세요. 반찬은 채소와 단백질을 넉넉히 담습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수록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손바닥 한 장 두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가 좋습니다.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가게 도와줍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세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의 급한 오르막이 완만해집니다. 밥부터 드시던 습관을 바꿔보세요. 샐러드나 나물을 몇 젓가락 드시고 계란이나 생선을 드신 뒤 밥을 반 공기부터 천천히 드시면 졸림이 줄고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식사 간격을 45시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간격은 과식을 부르고 혈당의 출렁임을 크게 만듭니다. 늦은 밤 잠은 가능한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단백질 위주의 소량으로 대체해보세요. 한식 식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백반을 예로 들면 상에 오른 나물과 샐러드를 먼저 한 젓가락씩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를 몇 젓가락 드신 뒤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해 천천히 드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물에는 소금과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과 음료도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통으로 소량, 천천히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믹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갈증은 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차로 푸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나 브루드 커피면 충분합니다. 우유나 시럽 추가는 가능한 빼주세요. 이제 장보기와 조리, 외식에서의 실전 팁입니다. 장보기는 라벨 3줄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1회 제공량, 탄수화물과 당류, 나트륨, 빵과 시리얼은
통곡물과 통밀 표기를 확인하시고 성분표에서 설탕이나 시럽이 앞쪽에 오면 내려놓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견과류는 작은 포장으로 과식을 막아보세요. 조리는 단순하게가 원칙입니다. 튀김 대신 구이, 찜, 에어프라이를 활용하고 달콤한 소스는 간장, 식초, 레몬,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으로 바꿔보세요. 밥은 잡곡을 섞고 갓 지은 밥을 한 김 식힌 뒤 먹으면 천천히 드시게 돼요.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식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밥은 반, 국물은 반, 소스는 따로, 분식은 잔치국수, 국물은 채소로, 김밥은 야채와 계란 위주로 6종만 드셔보세요. 중식은 볶음밥 대신 두부나 채소 요리로 바꾸고 국물은 가능한 남겨주세요. 일식은 회나 구이, 샐러드와 함께 밥 반 공기로 충분합니다. 이제 단백질, 지방, 채소의 균형으로 포만감을 만드는 법을 정리합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두께를 기준으로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살코기 등을 다양하게 돌려가며 드세요. 좋은 지방은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몇 조각만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채소와 해조류는 자유롭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드레싱과 소금은 가볍게 조절해주세요. 신장 질환 등 동반 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과 칼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셔야 합니다. 간식과 수분 섭취를 정리합니다. 간식은 하루 12회, 배고픔이나 저혈당 예방을 위해 계획해서 드세요. 무가당 요거트,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오이나 방울토마토가 좋은 선택입니다. 물이나 보리차는 하루 68잔을 권합니다. 달콤한 음료는 혈당의 급등을 부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과 인슐린에 대해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용량은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혈당이 걱정되면 사탕이나 주스 같은 빠른 당분을 외출 가방에 준비해 두십시오. 주사 부위는 순환해서 바꾸고 사용법은 진료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떨림, 식은 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5g의 당분을 먼저 드시고 15분 뒤에 다시 혈당을 측정합니다. 이것을 15-15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갈증과 잦은 소변,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되면 고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합병증 예방은 미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30초 발검진을 해주세요. 색의 변화, 상처, 습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작은 상처도 방치하지 말고 바로 조치하십시오. 매일 치실과 칫솔질을 꼼꼼히 하시면 잇몸 염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년 안과 검사로 눈 건강을 점검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시야를 지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 옮기실 수 있도록 7일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식후 2시간 혈당을 재고 무엇을 드셨는지 한 줄 기록하십시오. 둘째 날 밥과 빵, 면의 양을 내 주먹 한 개로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날 단 음료는 0으로 물이나 무가당 차를 68잔 마십니다. 넷째 날 외식에서 밥 반, 국물 반, 소스는 따로를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날 장보기에서 라벨 3줄, 1회 제공량, 탄수화물과 당류, 나트륨만 확인해 보십시오. 여섯째 날 간식을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어 보세요. 일곱째 날 일주일 기록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목표를 더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식사 순서를 더 철저히 지키거나 밤참을 없애는 식으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꼭 실천해 보세요. 같은 시간대에 혈당을 재고 먹은 것을 한 줄 기록하기,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천천히 먹기, 자기 전 30초 발검진으로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영상 설명란에 7일 실행표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 진료 때 기록을 꼭 보여주시고 개인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